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별건 아니고 왜 그 투시에서 제가 그렇게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. 이거는 제가 학생 때 한 건데, 이제 이 샷은 기본적으로 1점 투시입니다. 샷을 몇 점 투시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, 일단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샷을 구축을 할 때 전 이거를 1점 투시로 구축을 했어요. 되게 뻔하죠?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. 이게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센터 오브 비전이 약간 좀 위로 올라가 있지만, 요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실점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. 네, 뭐 그냥 그렇다고 치죠. 예? 근데 이제 이런 건데,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공간에서의 가장 메인 어트랙션은 얘잖아요. 얘하고 얘잖아요. 그럼 이제 이 상자를 처음엔 제가 이제 물론 이거를 썸네일 같은 걸 막 그렸을 거 아니에요. 썸네일을 그릴 때는 제가 얼마나 무식한 짓을 시작했는지를 사실은 이거를 할 때 제가 알지 못했어요.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 하면은 제가 이걸 그리면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 상자를 어떻게 하면 요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지, 요건 요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지 요거를 몰랐어요. 제가 이거를 모르고 썸네일을 뭐 아마 뭐 대충 막 이게요,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야 여기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런 식의 공간에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뭐 열차가 이렇게 있고 뭐 아마 이렇게 썸네일을 했을 거예요. 아마 그랬을 건데, 그 썸네일을 그릴 때는 제가 얼마나 무식한 짓을 시작했는지를 몰랐던 거죠.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면은, 하나는 요 기차의 경우에는 지금 이 투시 레일하고 같은 각도로 가고 있는데, 그냥 기차가 요 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을 한 거잖아요. 그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죠. 그거는 그냥 1.2시에 요렇게 생긴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, 대신에 이 정면에서 본 정사각형이 그저 회전해 있는 것 뿐이죠. 그저 회전해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상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.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한 거죠. 그건 1.2시기 때문에 가능한데, 이제 문제는 얘죠. 얘를 어떻게 할 건가? 이것도 이제 잘 보시면은 근본적으로 2.2시로 돼 있는, 어딘가로 아마 소시점이 갈 거예요. 화면 밖에 있는 어딘가로.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자를 요렇게 위로 들어 올린 것 뿐이죠.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, 이렇게 생긴, 예를 들어서 2.2시에 물체가 있다고 치면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그러죠. 여기를 SP로 설정하고, 거기서는 SP나 소실점이 화면 밖으로 나가 있죠. 그거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,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. 작게 그려서 소실점이 어디 있는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다 그린 다음에 확대 복사를 하면 돼요, 여러분. 그 화면 밖에 나간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막 걱정 막 하시는데,
찾으면 방법은 다 있어요. 여러분이 방법을 못 찾는 이유는 찾을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. 확대 복사하면 돼요. 포토샵이니까 캔버스 늘리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, 자, 이렇게 생긴 센터 비전이 있고 SP가 있고,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소실점들이 있다고 하면은, 이거 몇 번 했죠? 이 상자를 어떻게 위로 들어올릴까에 대한 문제잖아요. 몇 번 했는데 간단하죠? 들어올리고 싶은 소실점 방향 축에다가 수직선을 하나 긋고,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연결한 다음에 90도 선을 센터 오브 비전을 통과하게 그으면은 이 아래 어딘가에서 굉장히 내려가서 여기서 만나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면 얘가 소실점이죠. 그러면 이 소실점에 맞춰서 그리면 되는 거죠. 일단 올리고 싶은 만큼 맞추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자를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회전시키는 건 또 약간 다른 문제예요. 그거는 나중에 정육 변체를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거 설명을 드리겠지만, 스케일이 정확하게 맞추면 물론 이상적인 케이스겠지만 꼭 맞추지 않더라도, 물론 맞춰야 돼요. 맞춰야 돼. 무조건 맞춰야 돼요. 뭐 무슨 뭐 야 뭐 그런 거 뭐 대충 뭐 자연스럽게 어쩌고, 네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.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, 그냥 그 설명을 지금 설명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. 이렇게 하면은 요 육면체가 자연스럽게 위로 기울어져 올라간 걸 그린 거죠. 그런 다음에 다시 그냥 크롭으로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.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한 게 이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1점 투시 공간 안에 3점 투시하고 이제 회전된 1점 투시의 육면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린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이건 제가 그린 장면이지만 별로 디자인이 잘 된 장면이 아니에요.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. 근데 학교를 다닐 때 제 이제 학급 친구 중에서 히데이사 미야가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이제 걔가 굉장한 친구인데, 이제 이게 걔가 그린 거거든요. 이게 같은 수업에 그린 거예요. 이거가 같은 수업인데 얘가 저보다 몇 수준을 늦었던 거죠. 진짜로 디자인이 잘 된 공간인데, 이 공간이 굉장한 거는 100% 얘 때문입니다. 얘 때문인 거예요.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물체가 다 하나의 90도 그리드에서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. 딱 그런 거잖아요. 이 방 전체의 레이아웃에 맞춰서. 그게 뭘 주냐 하면은 그게 안정감을 줍니다. 일단 안정감으로
물체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심심한데? 라는 생각을 했겠죠. 이제 그때 심심할 때 딱 물체 하나만 전체적인 90도 그리드에서 벗어난, 심지어 이 물체 삼각형 물체예요. 나머지 다 상자잖아요. 나머지 다 상자인데 얘만 삼각형이잖아요. 그게 대단한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물체 회전을 통해서 투시 공간에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는 것, 그게 대단한 겁니다. 제가 뭐 딴 거를 뭐 맨날 뭐 설명을 열심히 했지만,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진짜로 공간 디자인을 잘 할 수 있거든요. 물론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예요. 이게 이 친구 포트폴리오 페이지인데, 이 친구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한 건데, 예, 이런 거 보면은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죠. 예, 저 솔직히 저 이렇게 못하거든요. 뭐 누가 뭐 시키면 하겠지 하는 척은 하는데, 전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이 친구 대단한 친구죠. 예, 저 굉장한 친구예요.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물체의 회전을 익혀야 된다. 사실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. 감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와 계산 근거에 맞춰서 할 줄 알게 되면 좋겠네요.